시키고 그다음에 포스포테즈는 이거 뭐죠? 활성화시키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죠? 억제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두 개는 같이 작용해서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PKG가 액티베이션이면 머슬 컨트랙션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칼슘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머슬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눈에 그죠? 우리가 페라심파틴 뉴런에 의해서 그저 우리가 혈관으로 가는 이 혈관을 건들게 되면은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엔도텔레스에서 NO가 나오고 NO는 스무드 머슬에 작동을 해가지고 이런 기전으로 머슬 릴렉세이션이 돼서 혈액이 많이 통과하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보고, 그죠? 그러니까 사이클릭 GMP가 이제 이렇게 PKG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머슬 릴렉세이션 시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사이클릭 GMP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우리의 세포 안에서 계속 존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GMP로 이렇게 디그레이션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이클릭 GMP, 다이에스터레이즈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맞나? 다이에스터레이즈, 사이클릭 GMP 다이에스터레이즈 맞지? PD, 포스포 다이에스터레이즈. 쏘리. PD라고 하는데 PD, 포스포 다이에스터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스무드 머슬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PD5라는 이제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 사이클릭 GMP 포스포 다이에스터레이즈가 굉장히 빨리 작용하면은 사이클릭 GMP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위치대로 이제 수축이 돼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원래 위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은 굉장히 빠르게 이와 같이 사이클릭 GMP도 만들어내지만 사이클릭 GMP도 굉장히 빠르게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요 효소를 그죠? 요 PD5를 억제시키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이클릭 GMP 농도가 무진장 높아지게 되죠. 교도에서 높아지게 되지. 그럼 사이클릭 GMP 농도가 높아지면은 혈관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게 계속 우리가 예측한 대로 어떻게 되죠? 계속 확장이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 확장된 거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이니비터, 이걸 이제 PD 이니비터라고 합시다. PD 이니비터를 개발을 하면은 혈관 확장제로서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이제 용도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 PD 이니비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이아그라예요. 그죠? 바이아그라. 그죠? 비아그라. 시알리스, 비아그라, 그죠? 이렇게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 비아그라의 약자가 뭐예요? 비비드. 생생한, 그죠? 가장 낙차 크게 떨어지는 폭포 중에 하나가 뭐지?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그 합성어예요. 비비드 나이아가라.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내가 어디서 읽었어요. 그래서 비비드 나이아가라의 그 합성어가 비아그라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비아그라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부전증을 성부전증을 우리가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나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블록버스터 드럭이 될 수밖에 없죠. 블록버스터가 무슨 뜻이죠? 한 블럭을 날려버린다는 뜻이잖아. 그만큼 임팩트가 크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영화를 그죠? 영화가 인기 있는 영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블록버스터 무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약을 개발해가지고 한 10억 달러 이상을 1년에서 팔게 되면 그걸 블록버스터 드럭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비아그라를 이제 발명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아그라를 발명해가지고 인류의 사실 나는 비아그라를 발명한 사람들, 그죠? 물론 NO가 머슬 릴렉세이션에 관계된다는 걸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지만은 나는 노벨 평화상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비아그라의 발명으로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 굉장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지? 우리 옛날에 저기 나이 든 중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남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시베리아 뭐 그런 하여간 러시아 같은 데 가지고 술록 뿔 잘라가지고 그죠? 거기서 피 빨아먹고 그죠? 그다음 웅담 뭐 이렇게 뭐 어디 그래서 웅담 뭐 이렇게 거기서 빼가지고 피 빨아먹고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디 물개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뭐 잡아먹고 그죠? 뭔 말인지 알죠? 우리가 정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정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야생동물을 죽여왔었죠. 그죠? 지금 누가 지금 정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나요? 안 하죠. 이게 이제 이런 비아그라가 결국은 야생동물의, 그죠? 야생동물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아그라의 발명 때문에 한약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한약재의 대부분은 정력 증강제로 쓰였는데 비아그라가 있는데 누가 정력 증강제를 쓰겠어요? 한약 안 먹어도 되죠. 요즘에 남성도 거의 한약 안 먹어요, 그죠? 요거 처방받으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아그라의 발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 줬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한약에 대해서 한약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갖게 됐죠. 예. 여러분 이제 한약은 사실은 굉장히 좀 위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정력 증강제 요게 이제 비아그라가 발명돼 가지고 했던 그 한약 시장의 그냥 규모가 딱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삼, 그 홍삼의 표준화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한의사들이 뭐 홍삼, 인삼을 이미 이제 우리가 홍삼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약을 팔아먹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런 이야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이제 한 6주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한 5주, 6주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파이트와 플라이트 레스폰스부터 시작해서 아디니나 호르몬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머슬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기전을 다 이해를 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약이 개발되는 과정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잘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에스마 천식이에요. 천식은 우리가 이제 천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기관지에 있는 스무드 머슬이 수축이 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죠? 엘러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관지 그러니까 브론카이올에 그러니까 브론코 컨트릭션이라고 그래요. 브론코 컨트릭션에서 이제 그죠? 그러니까 브론카이올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새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스무드 머슬 셀들이 수축이 돼가지고 그죠? 수축이 돼가지고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이제 질환이 에스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어떤 엘러젠이 오게 되면은 뭐 먼지가 됐든 무슨 엘러젠 혹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엘러젠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뭘 만들죠? 메스트셀에서 히스타민을 분비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 히스타민은 스무드 머셀에 작용을 하겠죠. 그죠? 브론카이를 둘러싸고 있는 스무드 머셀에 작용을 해서 여기 이제 스무드 머셀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히스타민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죠? 히스타민이 오게 되면은 요 히스타민 수용체 역시 GPCR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스무드 머슬에 수축이 되니까 그럼 요 GPCR은 무슨 G 프로틴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GQ가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이제 배운 거를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GQ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GQ에 의해서 PLC가 나오죠? 그죠? 그럼 PLC에서 IP3가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IP3 리셉터가 작동해서 칼슘이 증가해서 그죠?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에스마라는 그죠? 에스마라는 요 증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에스마 증상이 있을 때 요거를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게 만들게 내가.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피부 같은 거 노출이 되면 모기가 와서 여러분을 이제 그죠 피를 빨아먹죠. 그럼 모기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물면은 피를 빨아먹으면 그 자리가 이제 빨갛게 불어오르죠. 그죠? 그 불어오를 때 그럼 불어오르면 여러분이 약을 바르지. 무슨 약을 바르지? 바르잖아. 그냥 저기 항히스타민제 바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봐요. 여기서는 수축을 시켰는데 여러분의 혈관은 또 어떻게 되지? 이완이 되지. 그 거꾸로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는 히스타민 1 리셉터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죠? 예를 들면 혈관에서는 혈관을 둘러싸는 스무드 머슬이 되겠고요, 그죠? 여기서는 히스타민 리셉터, 그러니까 HR1이라고 그러나? 히스타민 리셉터 1 타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거는 히스타민 리셉터 2가 작동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빨개진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으로 혈액이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고 혈관이 팽창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지? 이완을 시킨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무슨 G 프로틴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지? GS.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아데니린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되고, 그러면 PKA가, 그죠? 액티베이션 돼서 다 중간 생략. 그죠? 그래서 머슬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드리날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알파 1 타입과 베타 2 타입에 의해서, 그죠?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되듯이 히스타민도 그 리셉터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1과 2 타입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이제 브론카이올에, 그죠? 브론카이올에는 뭐 어떤 리셉터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에피네프린 리셉터, 아드리날 호르몬에 대한 리셉터가 존재한다고 했죠. 다행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해서 수축이 됐는데 같은 세포에 여기다가 우리가 에피네프린을 뿌려. 그러면은 다시 릴렉세이션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작동하는 뭐지? GS야, GQ야? GS죠. 그죠? 그러면은 블라블라블라 PKA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우리가 다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컨트롤션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에스마 환자가,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브론카이올의 수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에피네프린을 찍찍 뿌려주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방 PK를 활성화시켜서 스무드 머슬을 릴렉세이션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처음에, 그죠? 우리가 아드리날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머슬 릴렉션이 되고 스무드 머슬 컨트랙션이 되고 릴렉션이 되는 기전을, 그죠? 교석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메커니즘을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했듯이 히스타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GPCR들, 그죠? GPCR, 그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800개의 유전자가 있고, 그죠? 이름하들은 GQ, GS, GI는 사이클릭 MP를 떨어뜨리는 놈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건드려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파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으면은 위키피디아에 가봐. 그죠? 그럼 도파민을 두들겨 봐. 그리고 도파민에 대해서 펑션이 쭉 나와. 그러면 도파민 리셉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도파민 리셉터에 대한 정보가 GS인지 GQ인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작동해서 신호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죠. 됐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교석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쭉 이렇게 진행한 게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스무드 머슬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챕터는 이제 심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장도 한 4주? 3주? 저기까지 혈관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세대는 인디아나 존슨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 있어요? 그죠? 최근 영화 말고 옛날에 1탄, 2탄 본 사람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인디아나 존슨, 그죠? 마궁의 사원인가 제목이? 거기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만화 영화도 있어. 그죠? 어떤 주술사가 조그만 애를 끌어와가지고 심장에다가 손을 팍 넣잖아. 그죠? 뭐를 꺼내지? 심장을 꺼내죠. 그죠? 그러면 심장을 꺼냈을 때 심장이 죽어 있어? 파타파타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신경계에서 완전히 우리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심장은 자기 스스로 뛰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가 신경계 작동 없이, 그죠? 스스로 전기신호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장기이니까 아마도 이게 얘네들은 전기신호를 만들어내는 오토, 리드믹, 그죠? 리드믹 셀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냥 그거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경 조직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수축과 이완이 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나? 여러분 소화계 그 소장 운동할 때 그 연동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수축과 우리가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죠? 우리가 수축과 이완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가 오토 리드믹 셀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떠한 간격을, 그러니까 시간 간격을 가지고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러 군데에서 오토 리드믹 셀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토 리드믹 셀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고 그 전기 신호를 받은 그죠? 근육세포가 그죠? 우리가 그거를 마이오카디악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심장근 세포들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이 되면서 그죠? 우리가 심장이 뛰게 되는 거죠. 원래 심장의 기능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피를 우리 온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피 속에 뭐가 있죠? 산소, 이산화탄소, 또 뭐예요? 가스, 그죠? 산소, 산소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몸에 특히 머리에 산소가 5분만 공급이 안 돼도 그러면 그 브레인에서는 ATP를 못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은 브레인이 그죠? 제대로 이렇게 핑글핑글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브레인은 이와 같이 산소가 적게 공급이 되면은 우리가 모든 장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현상이 되죠. 하이퍼가 무슨 뜻이죠? 적다. 옥시아는 산소란 뜻이죠. 저산소증이 생겨요. 그럼 하이폭시아 상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이폭시아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혈액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현상도 있을 테고, 우리가 고지대에 가가지고 생기는 현상도 있을 테고, 여러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히모글로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이런 현상도 있을 테고,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도 있을 테고, 이 하이폭시아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죠? 피 속에 옥시젠이 적으면은, 다시 말해서 하이폭시아 상태가 일어나면은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는 세포가 어디라고? 브레인 셀들이에요. 그죠? 브레인 셀들. 뉴런. 그죠? 요 뉴런들은 옥시젠이 5분만 공급이 안 돼도 죽기 시작해요. 어떻게? 비가역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피가 그쪽으로 뇌 속으로 제대로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비가역적으로 뉴런셀이 죽으니까 그 뇌가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부분이 데미지를 받으면은 말을 못하고, 그죠? 시각 부분을 데미지하면 제대로 못 보고, 그죠? 운동신경 쪽을 건들면은 걷지를 못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하이폭시아 상태, 브레인의 하이폭시아 상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혈관에 이제 그림, 테이블 14-1을 보세요. 자, 우리가 혈액에 지금 뭐가 돌아다니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당연히 혈액 속에는 글루코스가 존재를 하죠. 우리가 혈당량 조절하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당을 우리가 간에서 당을 일정한 양을 만드는 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죠? 뇌에다가 에너지를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글루코스가 만약에 다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은 케톤 바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뇌 속에 영양 물질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산소, 그죠? 영양 물질 등등이 존재를 했을 테고, 당연히 이제 산소를 쓰면 뭐가 나오죠? CO2, 그죠? 웨이스트가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겠나? 우리 면역세포들이, 혈액 속에는 이제 면역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면역계, 그러니까 항체라든지 면역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호르몬. 우리 호르몬 잠깐 배웠어요. 그죠? 호르몬들이 왔다 갔다 할 테고, 뭐 이 정도? 그죠?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혈액은 이러한 물질들을 이렇게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 온몸에, 그죠? 배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심장은, 이제 뭐 몇 가지 터미널로지만 알면은 심장이 이제 뛰는 원리를, 그죠?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심장을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자, 여러분은 제가 칠판에 심장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죠? 심장이죠? 심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뭐죠? 심볼릭하게 그리는 거예요. 심볼릭하게. 자, 심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요 심장, 칠판의 심장을 보면서, 제 심장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요거는 저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저의 오른쪽이야. 저의 오른쪽이야. 지금 저는 제 거를 봐요, 제 거를. 여러분 거 보지 마. 제 거를 봐요. 제 거를 보니까 여기가 뭐라고? 여기는 오른쪽이죠? 맞나요? 그죠? 여기는 왼쪽이에요. 그죠? 왼쪽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심장을 정의를 할 때, 심장의 혈관이라든지 심장의 제가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걸 이야기할 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우리가 그거를 베인이라고 정의해요. 베인. 그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아터리. 그죠? 그렇게 정의하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자는 이야기야. 베인과 아터리. 자, 혈관을 처음 받는 방. 요 방. 그죠? 요거 방 있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아트리움이라고 그래요. 아트리움. 그죠? 여러분이 아트리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야?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아트리움은 그 로마의 건물에 가면은, 그죠? 문을 딱 열고 가면은 넓은 방이 맨 처음에 보여요. 그걸 우리가 아트리아라고 그래요. 예. 아트리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문을 열고 처음 보는 방을 아트리움이라고 그래요. 이건 로마에서 이제 로마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트리움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를 내보내는 방. 그죠? 그러니까 이건 피를 받는 방. 그죠? 피를 내보내는 방.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예, 자, 이렇게 있는데, 자, 피를 받는 방. 여기도 이제 피를 받고, 그 다음 피를 내보내는 방. 여기서 요거는 이제 내보내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벤트리클이라고 그래요. 벤트리클. 영어로는 뭐, 심방, 심실, 방실, 방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여러분은 이제 네 개의 단어만 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 심장으로 가는 혈관, 뭐라고 그랬죠? 베인, 정맥이라고 그래요. 그죠? 정맥.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아터리, 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맥하고 정맥은 한자로, 그죠? 정은 뭐예요?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동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심장에서 이렇게 수축이 아주 팍 나가니까, 그죠? 우리가 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동적이죠. 그죠? 그래서 동맥과 정맥. 그 다음에, 심장에서 혈액을 처음 받는 방을 뭐라고 그랬다고? 아트리움. 아트리움은 로마의 집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혈액을 내보내는 방을, 그 다음에 left and right. 다 붙일 수 있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여기는 right에 left예요. right 뭐예요? 아트리움. right. 그러면 이제 혈액이 이게 맞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은. 그죠? 여기는 right ventricle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혈액이 여기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요건 아트리아 베인이야. 아트리지. 근데 이게 어디로 가지? 렁으로 가. 그러면은 무슨 아트리가 될까? 렁 아트리가 되지. 그지? 렁. 근데 렁이란 말을 우리인데 뭐 영어로 쓰면 좋은데, 그지? 얘네들은 꼭 이렇게 좀 잘난척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좀 이게 현실적이, 우리가 뭐 이렇게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 한자어를 쓰듯이 얘네들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죠? 어떤 단어를 쓰지? 꼭 그리스어라든지 혹은 라틴어를 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펄모너리. 자, 아까 뭐였지? 이게 아터리였죠? 그죠? 펄모너리 아터리가 되고, 아터리. 자, 렁을 거쳐서 요거 오는 거 뭐지? 베인이 아터리야? 베인. 그러면 펄모너리 베인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아터리지? 레프트 아트리움이 되지? 그죠? 레프트 아트리움. 그 다음에 여기가 뭐지? 레프트 벤트리클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펑션이 사실은 레프트 벤트리클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온몸에 피를 쥐어짜가지고 온몸에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포커싱을 보고 있는 곳이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에요. 그러면 이제 온몸으로 이제 피를 보내. 자, 여기에 있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일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대동맥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올타. 그죠? 이거 대동맥이라는 뜻이야. 그죠? 자, 에올타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에올타는 조금 이제 작은 혈관, 아터리, 더 작은 아터리올. 그죠? 이렇게 더 작은, 그죠? 혈관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캐필러리 튜브로 가서 CO2하고, 그죠? O2하고 교환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또, 베뉴얼. 그죠? 베뉴얼은 이제 작은, 정맥이란 뜻이죠? 그러면 베인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게 가장 큰, 그죠? 대정맥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비나카베라고 그래요. 비나카베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놈이 있고 위에서 머리에서 이제 내려오는 놈이 있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놈은 우리가 인티어리얼, 그죠? 하 대정맥 맞나요? 그죠? 인피어리얼, 그죠? 비나카베, 그 다음에 저 슈퍼리얼, 그죠? 위에서 오는 거는, 그죠? 상대정맥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right atrium, right ventricle, 계속 돌고 있죠? 자, 여러분이 그걸 정의한 게, 그림 14-1이에요. 여러분이 요거 4개 단어만 이렇게 알면은 요 그림을, 그죠?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에올타는 이와 같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온몸을 가게 하는 걸 우리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저 에올타 중에 한 개가 가지를 짜가지고 심장을 돌아다닐 수 있죠. 심장에도 왜냐하면 CO2, O2를 공급해야 되고, 뉴트런트 공급해야 되는데, 어때요? 이게 가지를 짜가지고 심장을 둘러쌀 수가 있죠? 그러면 걔네들은 뭐가 되죠? 심장혈이 되고, 심장에 관계되는 단어를 써야 돼, 그죠? 코로너리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코로너리 서큘레이션, 코로너리.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요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렁을 둘러싸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됐어요? 펄모너리 서큘레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키드니를 가면은 키드니 서큘레이션. 그게 이제 다르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게 돌아가지고, 요 이제 에올타에서 또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에 소화관으로 가. 혈관이. 소화관으로 가는 놈은 소화관에서 영양물질을 받아가지고 다 어디로 연결시키죠? 간으로 연결시키지, 간으로. 그죠? 그러니까 간으로 가는, 그죠? 간으로 가는 아터리는 일단 어디를 거쳐온 거야? 소화관을 거쳐온 거야.
소화관을. 그죠? 심장에서 진짜 간으로 간 게 아니라 소화관만을 거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장기와 장기를 연결시키는, 그죠? 혈관은 우리가 포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포타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소화관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 같은 경우는, 그죠? 뭐예요? 헤파틱은 간이니까, 그죠? 헤파틱 포타 시스템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혈액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베인을 통해 가지고 비나카비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몸에서는 이 포타 시스템을 세 군데를 볼 수 있어요. 포타 시스템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헤파틱 포타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이포탈라무스하고 피투이터리 글란드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포탈라무스로 먼저 가서 이 혈관은, 그죠? 피투이터리 글란드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하이포탈라무스에서 어떤 호르몬을 받아가지고 자극 호르몬, 그죠? 어떤 자극 호르몬, 억제 호르몬을 받아가지고 피투이터리 글란드에서 그걸 내보내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호르몬을 내게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포타 시스템 중에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 볼 수 있어요. 키드니에서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필트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잠깐 배웠어요. 그죠? 필트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혈관에서 우리가 키드니로 필트레이션 일단 했잖아요. 그 혈관은 모세혈관은 또 어디로 가죠? 우리가 리옵서션 하는 데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옵서션을 연결시킬 때 요 혈관들이, 그렇죠. 요 혈관들이 포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여기 세 가지 포타 시스템을 갖고 있다. 헤파틱 포타 시스템, 그 다음에 하이포탈라무스, 피투이터리 글란드, 앤 키드니에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여기 내가 이제 여기 이제 밸브가 있죠. 밸브가 있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걸 이야기를, 밸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요렇게 여기도 이제 밸브가 하나, 둘, 셋, 네 군데 밸브를 보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심장근이 어떻게 뛰는지를 먼저 이제 좀 보죠. 우리가 이제 아까 했지만은 오토 리드믹 셀과, 그죠? 심장은 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오카디악 셀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마이오카디악 셀은 요거는 모양이, 그러니까 스케타 머슬처럼, 그죠? 마이오신 필라멘트하고 액틴 필라멘트가 일정한 무늬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마도 그 이야기는 수축되는 기전이 매우 비슷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스케타 머슬이 칼슘이 오게 되면은 칼슘을 잡는 단백질이 뭐였죠? 트로포마이오신. 기억나죠? 트로포닌? 그러면은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되고 뭐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이야기고, 아마 전기신호, 마이오카디악 셀에서도 전기신호, 우리가 스캐터 모스에서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과정과 뭐 비슷하려나? 하여간 좀 비슷하게, 그 스무드 모스랑 좀 다르게 작동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적으로 뉴런과 상관없이, 우리 머리하고 상관없이 얘네들은 자동적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스스로 전기신호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야 돼. 그죠? 우리가 그거를 오토 리드믹 셀 혹은 페이스 메이커 셀이라고 그래요. 페이스 메이커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마라톤을 뛰면은, 그죠? 우리가 페이스를, 그러니까 빨리 뛰는지 늦게 뛰는지 그거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결정짓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이, 그죠?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뚝뚝, 이렇게 박동을 하는 거는, 그죠? 이 오토 리드믹 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수축을 하도록 전기 신호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메이커 혹은 오토 리드믹 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심장이 뛰는 원리를 보려면은, 자, 전기 신호를 어떻게 일정하게 만드는가? 어디에서? 오토 리드믹 셀에서. 그 다음에 그 전기 신호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이 마이오카디악 셀이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 액션 포텐셜을 만들고, 그거를 전기 신호를 뭘로 바꾸지? 컨트랙션 신호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excitation, contraction, 그죠? 우리가 뭐 스위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토리드미스에서 전기신호를 만드는 기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이오카디악셀에서는 여기서 만든 전기신호를 다시 액션 포텐셜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액션 포텐셜을 가지고 어떻게 컨트랙션 신호로 바꾸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오토리드믹셀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요 아티리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티리움 이 정도 부분에서. 그게 요 부분은 뭐 전체 심장 세포의 한 1%밖에 안 되는데 요 부분이 모여 있는 것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사이노 아트리얼 노드라고 그러는데, 요게 요 말이 좀 어려운가? 자, 아트리움, 요거는 아트리움에서 파생된 말이죠. 사이노라는 말은 뭐냐면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움푹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트리움에 있는데 어떤 이게 뭐 이렇게 모여 있는 마디 같이 생겼는데, 그죠? 요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동굴과 같이 생겼다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사이노 아트리얼 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죠? 동방신기가 아니고 동방결절이라고 그러죠. 그 동이 무슨 동자야? 동굴 동자야. 그렇죠? 그래서 동방결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있다고?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오토리드믹셀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전기 신호를 만들면은 이제 옆에 세포는 무슨 세포지? 마이오카디악 셀들이지. 그러면 전기 신호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마이오카디악 셀들을 보면은, 그죠? 이렇게 쭉쭉 돼 있을 텐데, 이렇게 세포와 마이오카디악 세포가 서로 이렇게 손가락지 모양으로 이렇게 이게 돼 있다고 했어요. 이걸 내가 인터컬렉티드 디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만들 때 데스모솜이라는, 그죠? 이거 뭐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전기신호와 여기 전기신호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 14-9, 482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심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장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마이오카디악셀을 들여다 보니까 서로 손깍지 모양으로 이렇게 인터컬레이트 디스크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죠? 우리가 수축과 이완이 될 때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마이오카디악 셀에서 수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액션 포텐셜을 수축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케터 머슬하고 매우 유사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여기에, 그죠? 여기에 지금, 그죠? 오토리드믹 셀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기신호를 만들었어. 그리고 전기신호가 지금 어디로, 여기에 이제 옆에, 그죠? 마이오카디악 셀에 전달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전기신호,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액션 포텐셜을 이제 뭐 전기신호를 받으면은 여기에서 뭐죠? 여기서 이제 왜냐면 액션 포텐셜이 왔으니까, 그죠? 볼티지 게이티드,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 어디에서? 마이오카디악 셀에서 맨 처음 시작하는 거는 그 전기 신호를 받으면은,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리면은, 칼슘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무드 머슬 배울 때 소량의 칼슘이 들어오면은, SER에 있는 칼슘 채널이 열렸죠. 그 라이노다인 리셉터하고 비슷한 놈이에요. 우리가 스케탄 멀스에서는 메카니컬리 열렸어요. 그죠? DHP 리셉터가 연결돼서.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마이오카디악 셀에서는 어때요? 메카니컬리 열리는 게 아니에요. 소량의 세포 바깥에서 소량의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소량의 칼슘을 SER에 있는 칼슘 채널을 열게 하는 거죠. 그 SER에 있는 칼슘 채널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라이오노다인 리셉터예요. 그렇죠?
자, 그림 14-10을 보세요. 그죠? 자, 그냥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 자, 1번. 액션 포텐셜이 왔어. 그 액션 포텐셜이 기본적으로 어디서 온 놈이지? 어디서 온 놈이야? 오토리드미 셀에서 온 놈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지금 보는 셀은 오토리드미 셀이야? 마이오카디악 셀이야? 마이오카디악 셀이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오토리드미 셀하고 마이오카디악 셀하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마이오카디악 셀을 보고 있어요. 자, 마이오카디악 셀에 하여간 뭐 어쩌지 가지고 오토리드미 셀을 발현을 해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액션 포텐셜 만들었을 거야 이게 마이오카디악 셀에서. 그래서 왜 이게 왔어? 그러면 어때? T튜브까지 왔지? T튜브 2번. 그죠? T튜브에 있는, 그죠?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을 열었죠? 맞나요? 그러면 소량의 칼슘이 세포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3번. 요 칼슘은 라이모다이널 리셉터를 액티베이션 시켰죠? 그렇죠? 그러면은 라이모다이널 리셉터가 열리면은 대량의 칼슘이 세포질에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칼슘은 뭐하고 결합하지? 트로포마이오신하고 결합하죠? 그리고 트로포마이오신하고 결합하면 트로포닌이지 참. 그지? 트로포닌하고 결합하지? 트로포닌하고 결합하면은 트로포마이오신을 위로 끌고 그러면은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돼서 수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완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되죠? 칼슘을 없애는 거지. 칼슘을 없애는 방법은 SER에 뭐가 있어? 서커가 있지. 맞아요?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어떤 단백질이 있어? 칼슘, Na 플러스 유스천자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Na 플러스를 그죠? 교석 제공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소듐, 포테슘 펌프가 있어야 되지.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슘을 없애는 방법은 SER에 서커가 있어. 서커. 그 다음에 칼슘을 밖에 내보내고 대신에 Na 플러스를 집어넣죠. 그리고 Na 플러스를 이렇게 밖에 내보내고 K 플러스를 이렇게 내죠. 요게 뭐였죠? 요게 ATP를 사용해서 이게 소듐 포테슘 펌프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봐요. 만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거를 막아버리면 어떤 이제 약이 있어. 워번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듐 포테슘 펌프를 살짝 막아주는 약이에요. 워반이라는 약을 치게 되면 소듐 포테슘 펌프가 작동이 안 돼. 그러면은 칼슘, 소듐, 유스천자가 작동이 돼, 안 돼? 작동이 안 되지. 칼슘이 바깥으로 못 나가지. 그러면 세포 안에 칼슘이 많지. 그지? 그러면 세포 안에 칼슘이 많으면 서커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굉장히 빠르게 또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세포질 안에 칼슘을 어때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죠? 우리가 서커에 작동해서 굉장히 빠르게 칼슘을, 그죠? 집어넣었다가 없앴다가 또 증가시켰다가 그러니까 브리프하게, 그죠? 수축과 이완을 잘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심장병 환자 같은 경우에 워파인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소듐 포테슘 펌프를 작동을 못 시키게 하는, 이게 살짝 억제를 시켜주면은, 그죠? 세포질 안에 칼슘량을 증가시켜서, 그죠? 심장근의 수축과 이완을 더 잘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합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죠? 전기 신호, 이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컨트랙션 신호와 릴렉세이션 신호로 바뀌는 거를 그림 14-10에서 깔끔하게 봤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토리드미 셀에서 전기 신호가 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야 돼. 액션 포텐셜을. 그러면 이제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그러니까 마이오카디악 셀에서 액션 포텐셜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죠. 여러분이 뉴런에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 때 뭐가 필요했어요? 소듐 채널과 포테슘 채널로 다 모든 게 설명이 됐죠? 맞나요? 그죠? 소듐 채널이 열리고 다음 포테슘 채널이 열리고, 그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심장근에서는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스켈레탈 머슬도 소듐 채널과 포테슘 채널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듐 채널과 포테슘 채널로 이제 작동하면은 여러분이 액션 포텐셜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죠?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그죠? 한 2ms 정도의 액션 포텐셜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액션, 여기서 우리가 자극을 주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됐죠? 얘네들이 또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스켈레탈 머슬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가 서메이션이라는, 그죠? 수축이, 강축이 되는, 그죠? 그런 현상도 봤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스켈레탈 머슬이건, 뉴런이건, 소듐 채널과 포타슘 채널 가지고 액션 포텐셜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심장근에서는 소듐 채널과 포타슘 채널이 필요하고, 또 다른 제3의 채널, 칼슘 채널이 필요해요. 자, 그게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죠. 자, 여전히 여기, 그죠? 마이오카디악셀에서 포테슘 채널을 보고, 액션 포텐셜을 보고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오토리드미스에서 전기 신호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에서 볼티지 게이트드 소듐 채널이 열 거예요. 어디에? 지금 마이오카디악셀을 보고 있는 거야. 마이오카디악 셀에서 우리가 이제 밀리볼트 보고 있는 거야. 자, 맨 처음에, 자, 오토리드미스에서 우리가 이제 받은 전기 신호에 의해서 소듐 채널이 열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소듐 채널이 열리니까 쭉 올라가겠지. 야, 소듐이 세포 바깥쪽에 많고, 그죠? K 플러스가 많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였죠? 레스팅 포텐셜이. 있다가, 자, 소듐 채널이 열리니까 소듐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점점 0으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디플라싱이 일어나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이제 20mV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뉴런이라든지 스켈레탈 머슬은 무슨 채널이 열렸죠? 그 다음에 포테슘 채널이 열려. 소듐 채널은 닫히고 포테슘 채널이 열리잖아. 그래가지고, 자, 포테슘이 이제 다시 몸 바깥으로 나가니까 안으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소가 이렇게 쭉 내려왔던 게 우리가 봤던 액션 포텐셜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fast, 가장 먼저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먼저, 포테슘 채널이 열리고 난 다음에,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fast 포테슘 채널이 살짝 닫혀. 약간 닫혀. 약간 닫혀. 그리고 여기서 뭐가 열리냐면은, 여기서 칼슘,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이 오픈이 돼. 자, 그러면은, 자, 칼슘은 우리가 요 바깥쪽에 많잖아요. 그죠? 바깥쪽에. 그러니까, 자, 포테슘 채널이 열렸어. 나가지. 자, 칼슘 채널이 열렸어. 들어오지. 나가는 거 양하고 들어오는 양하고 쌤. 그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요거는 전기는 좀 변화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내려가죠. 맞나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이제 다시 이제, 그죠? 우리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슬로우 포테슘 채널이 열리고, 그리고 요 칼슘 채널은 이제 다시 닫혀요. 그러면은 이제 포테슘 채널이 이렇게 되면 급속하게 내려가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와 같이, 그죠? 우리가 여기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여기에서 칼슘 채널이 열려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남아있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그죠?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플레이트. 그러니까 마루라는 뜻이죠. 마루. 그죠? 플레이트. 그러니까 얘가 액션 포텐셜 플레이트 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요거를 그림 14-11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죠. 자, 1번, 0번부터 봐야겠네. 0번. 그죠? 0번. 그죠? 멤브레인 포텐셜 보이고 시간 보이고 0번 소듐 채널이 열렸어. 소듐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쫙 들어오니까 디플라싱 신나게 일어났어. 1번 그죠? 1번 소듐 채널이 열려가지고 올라갔지. 2번 칼슘 채널이 닫히고 열리고 패스트 포테슘 채널은 닫혔네. 그죠? 2번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플레이트가 일어나게 되죠. 칼슘 채널이 열리고 패스트 포테슘 채널이 살짝 닫히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제 거꾸로 칼슘 채널을 닫히고 슬로우 포테슘 채널이 열리니까 이제 아까 포테슘 채널이 열린 것처럼 아주 극하게 떨어지게 되고 4번 다시 어떻게 해요? 원위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이 플레이트가 형성되는 시간이 한 200ms? 뭐 크게 잡아가지고 한 250ms 동안은 어때요? 리플라이제이션이 완전히 다 일어나지 않았죠, 아직. 그렇죠. 여러분이 액션 포텐셜이 일어날 때, 그죠? 여기에서는 한 2ms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플레이트를 형성하니까 요 시간이 한 250ms이라고 봅시다. 250ms 동안, 그죠? 액션 포텐셜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새로운 액션 포텐셜이 온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시작도 안 하겠지만은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액션 포텐셜 오게 되면은 우리가 머슬이 이제 그 스켈레톤 머슬은 한번 컨트랙션 됐다가 그죠? 왜 릴렉세이션이 이게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비교를 해봅시다. 그림 14-10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 될 텐데 자 여기 이제 빨간색은 심장근 세포의 액션 포텐셜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칼슘 채널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플레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250ms 동안 이 기간 동안 지금 근육의 심장근의 수축과 이완이 원 트위치가 일어나죠. 한 번의 트위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맞나요? 한 번의 트위치가 일어났어요. 그림 보고 있어요? 그림 몇 페이지? 486페이지. 그림 14-11을 보고 있어요. 자, 빨간색이 액션 포텐셜이고 심장근이야 지금. 그 다음에 보라색은 지금 뭐죠? 한 번의 컨트랙션과 한 번의 릴렉세이션. 심장근에서 원 트위치가 일어난 걸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새로운 아무리 새로운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그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장소에 여기에서는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못 일어나죠? 자, 골격근은 어땠죠? 골격근은 아래쪽 봐요. 아래쪽. 골격근. 자, 아래쪽 C번을 보니까 노란색으로 칠하는 게 액션 포텐셜이고, 그죠? 보라색이 지금 한 번에 컨트랙션과 한 번에 릴렉세이션이었어요. 그죠? 심장하고 똑같아. 한 번에 컨트랙션, 릴렉세이션.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자극이 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두 번째 자극이 오면은 D번에 보면은 뭐가 일어나지? 그죠? 뭐가 있죠? 서메이션이 일어났지. 그래서, 그죠? 근육의, 그죠? 텐션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면 서메이션이 되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가 일어나지? 완전히 수축되어 있는 뭐가 일어나지? 테타누스가 일어났죠. 맞아요? 그런데 자 B번을 보세요. B번. 자 얘네들은 그죠? 자극이 심장근에선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어때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서메이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왜? 전기 신호가 250ms 동안 다시 안 오니까 액션 포텐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메이션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서메이션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테타누스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심장근이 스켈레톤 머슬처럼 서메이션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심장근이 수축이 겨워졌다면은 강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쥐어 짰어. 근데 릴렉세이션이 안 돼. 피가 돌아 안 돌아. 그죠? 그러니까 심장근 세포는 당연히 서메이션, 강축을 막아야 되는 기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전이 뭐라고? 무슨 채널? 칼슘 채널. 내가 이렇게 물어봤었죠. 왜 심장근은 강축이 생기지 않는가?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설명을 해야지. 액션 포텐셜, 그러니까 카디악 머슬의 액션 포텐셜 설명하면서 칼슘에 의해서 플레이트 현상이라는 걸 설명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액션 포텐셜에 반응하지 않는 리프렉터 피어리드가 250ms 동안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키워드는 뭐야? 칼슘 채널, 플레이트, 리프렉터 피어리드. 그 세 개만 들어있으면 내가 만점을 주지. 그지?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빼먹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점수를 깎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카디악 머슬 셀에 액션 포텐셜이 생기는 이유와 그 다음에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는 그죠? 기전을 깔끔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추석을 한번 부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허지원, 선지한, 정윤지, 정선영, 김상훈, 정진환, 이상명, 김소정, 강재현, 장현정, 조시현, 여준영, 곽혜동, 전기영, 최태규, 전유환, 황영아, 안흥기, 김상우, 이병우, 이상민, 김민규, 홍성호, 최세림, 박혜림, 이홍주, 박진욱, 한시연, 최현찬, 맹주영, 김혜리, 이우섭, 이승현, 박인원, 조한기, 이명우, 김다은, 한승진, 문창현, 박진혁, 이현우, 함수아, 최시은, 한가람, 응현지, 도구령, 송재은, 박지은, 선태영, 안병근, 한희상, 윤희주, 문은비, 김민소. 자, 시험은 다음 주 화요일 맞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